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안녕히 주무셨죠? 저도 모처럼 숙면을 취했습니다. 정말 참 판결 하나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 자체가 좀 흔쾌하진 않습니다만 여하간 그래도 대선의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 많은 민주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적신 그런 어제 판결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의 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다르게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 라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직후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말이죠. 1시간 넘게 100쪽 분량의 선고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이재명 대표 무죄, 잘못이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일개 형사재판에서의 판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영국 로이터 통신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내린 이번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장애물을 제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 선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무죄 판결로 대선 출마를 위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더 잘 갖추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국면에서의 선두주자 지위가 확실해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순풍을 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소식에 말이죠, 계엄 이후 계속 하향세였던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주가가 하루 만에 상한가 폭등을 했고요. 외국인 순매수로 코스피가 1% 올랐습니다. 네, 윤석열이 살아날 것 같으면은 폭락에 환율 폭등 대조적이죠. 이재명이 잘 되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윤석열이 잘 되면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자, 어제 종편과 뉴스 채널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당시 채널A에 나왔던 정혁진 변호사, 아닙니다, 이거 이럴 리가 없습니다, 1심에 유죄 나온 게 뒤바뀐단 말입니까? 아니, 변호사님,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나온 경우가 많지 않나요? 법을 잘 모르는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놀라시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터무니없는 1심 판결이었는데요. 그 YTN에 나왔던 김광삼 변호사, 이건 좀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채널A 앵커 같은 경우,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백현동 무죄 가닥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잠시만요, TV조선에 나온 이 사람은 아마 변호사일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는 저는 유죄라고 보거든요. 2심이 저렇게 판단 안 되는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서정욱 변호사가 며칠 전에 2심 판사들이 좌파 성향이라서 아마도 이재명 무죄 쪽으로 키운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어제 종편과 뉴스 채널들 정말 다 멘붕이 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YTN 같은 경우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유죄로 나올 거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려놓고 또 지웠어요. YTN은 정말 맛이 갔습니다. 예전에 YTN, Yesterday, Tomorrow, Next Day에서 YTN이다, 또는 연합 텔레비전 뉴스다 해서 YTN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유진 텔레비전 뉴스가 됐어요. 유진 그룹이 그걸 인수했잖아요. 완전 사기업의 매판 자본 언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멘붕을 보면서 이것들은 정말 유죄를 확신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역시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지면 곳곳에서 좌절과 혼란이 느껴지는데 오늘 조선일보 한번 구입하시고 슬프거나 답답할 때 한번 꼭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이재명의 빈집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이 빈집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그 빈집에서 우클릭도 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좌클릭도 해보며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어제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아예 빈집을 차지할 것 같은 기세인데다 파면된 윤석열이 선거운동에 가세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조차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 있고 치른다 해도 지지율 상승의 컨벤션 효과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파면당할 것이 확실한데 파면돼도 윤석열로 가만히 있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설도 보면은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을 비난했는데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유약한 언론이 슬로우 뉴스인데 슬로우 뉴스 분석에 따르면은 조선일보의 사설은 사실과 다르다. 어제 선거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과 약간의 과장을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어땠나요? 우리의 국민 주권이 어쩌다 이토록 꼬여버렸는지 다시 한번 현타가 온다. 야, JTBC하고 너무 달라요. 동아일보도 보면요, 지면은 다소 진보적인데 채널A는 완전히 극우로 가버렸습니다. 중앙일보 지면은 극우인데 JTBC는 굉장히 진보적이란 말이죠. 네, 중앙일보 지면도 심란합니다. 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타가 아니라 헌타라고 했는데 헌법자각 타임이라는 말로 말이죠. 네, 아까 현타라고 제가 읽었군요. 헌타라고 적시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두고는 임기 5년을 임대한 집주인을 월세 안 낸 세입자 취급을 한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국민을 월세를 안 낸 세입자 취급을 했다. 이래서 윤석열의 불행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걸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 김승현 논설위원은 집주인과 계약도 하기 전에 위장 전입부터 한 꼴이라면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참담해서 신문을 펼치기 어려운 요즘이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중앙일보 읽지 마시고 한겨레를 읽으세요. 오늘 한겨레는 제대로 짚었더만 검찰의 정치 보복에 따른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말이죠. 정론신문을 읽으면 되지 왜 이런 허접한 신문을 읽어서 정신 산란하게끔 만드십니까? 뭐 추락, 화마, 땅꺼짐, 계엄, 탄핵, 투쟁, 이르기까지 이 고통의 카오스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다만 나라가 완전히 추락하기 전에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들의 멘탈 붕괴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실소를 금치 못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병든 검찰을 방치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하다가 만 숙제를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제 변호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딴 건은 몰라도 검찰 망하는 건 진짜 사이다다. 네, 한 변호사가 올린 글인데 가끔 업무 협조로 검사 연락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진짜 권위의식이 통하기를 뚫고 느껴졌다. 검찰 이제 개혁을 하게 되면은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기소청도 과하다. 법무부 기소국 1과 2과 3과 이렇게 헤쳐 모이는 꼴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검찰 빼놓고는 검찰 개혁에 대부분 다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법조 주체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말이죠. 그렇잖아요. 검찰 말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법조계에서 말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논평을 내기는 이재명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사필 규정의 지당한 판결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억지 수사고 기소였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추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십시오. 승복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찰의 정치적 또 정치 보복적 기소는 이렇게 해서 2심에서 결국 바로 잡혔습니다. 이들의 이중잣대를 보십시오. 윤석열 잘못은, 김건희 잘못은 정말 곁눈질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즉시 항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석방을 했던 그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나니까 즉시 2시간도 안 돼서 즉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이놈들 정말 아주 끝을 보자 이거지. 지금 검찰 내부 상황이 어떨지 잠시 후에 김태현 기자와 함께 소상히 살펴볼 텐데 그야말로 멘붕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판결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산불 화재로 인해서 온 도시가 시름에 젖은 안동을 향해 갔습니다. 안동에서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보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부자가 나라 됐는데 시끄러워 있긴 해. 정치가 시끄러워. 사는 맛이 안 난다고. 저희가 잘할게요. 잘해줘서 의들이 정치를 잘해줘서 정치를 평가해야 우리 국민도 평가됩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대통령부터 나오는 게 아니래요. 맞죠? 우리 국민이 권력이 다 있어요. 오죽 하시겠어요?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저희가 잘 챙겨요. TV보다 영화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대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안시네. 우리들 안동. 일찍에서 오셨다면서? 일찍 300채 넘는 주택이 다 전부된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밤에 말도 이렇게 저도 와봐야죠. 우리 이철호 지사님도 안동시장님이 잘 챙기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금 상태의 지원도 중요하겠고 이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재난이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 이전에 행정가 이재명의 면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이재민을 지금 긴급히 대피시킨 공간에 들어가서 아래 위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살피는 그 모습. 네, 정말 행정가 출신의 정치인 이재명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미친놈은 이재민들 고통을 살피는 현장에 가가지고 보리밥 그림이나 쳐보고 말이죠. 네,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놈이 대통령을 했었으니 참. 오늘 한국일보가 짚었습니다마는 이번 영남 지역의 산불 화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권역으로 불이 넘어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대피하라는 그런 안내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넘어오기 전에 대피를 시켜야지 넘어온 다음에 대피를 시키면 많이 늦죠. 게다가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고연령의 어르신들인데 아니 그분들 보고 문자로 바로 상황 감지하고 대피하시라. 대피를 못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영남에 그 국민의힘 대부분 단체장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진정성도 실력도 없는 이런 자들이 이런 위기 때 그들의 민생 챙기기 능력 부재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산불 습되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에 비가 내렸는데 큰 비가 지금 화재 현장에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을 했는데 조선일보 표현을 보니까 대통령을 향해 질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지금 5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선거법 사건뿐인데 선거법 사건도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100페이지 넘게 무죄를 설명했기 때문에 저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없습니다. 이미 위증교사죄 이 판단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현재까지 5개 재판 중에서 유죄로 나온 게 없어요. 다 무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이재명은 보험주자이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가면 반드시 이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자들, 정말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한겨레는 당내 경선이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동아일보를 보니까 대선 준비하던 어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 포기하는 게 자연스럽고 합당해 보입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가 정치의 사법화는 끝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담았네요. 예, 이것이 정치 기능이 부전되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정치의 사법화는 끝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정치의 영역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 괜찮은데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갖다 바치는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에 갖다 바치면 검찰이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대체 어떤 점에서 공정할 거라고 믿고. 자,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에 사생결단식 대결 문화가 뿌리내린 배경에 정치화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좀 일단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고요. 검찰에다가 상대편 혼 좀 내줘라 이런 식의 태도는 이제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자, 어제 제가 여권 관계자와 소통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축하한다.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나한테 축하하지 그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저에게 축하한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힘 지도부도 다 끝났다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전해줬습니다. 국힘은 윤석열 파면은 당연시, 조기 대선은 해봤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헌재 선고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사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지체했던 것도 다 이재명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 내용보다는 시기 때문에 지연을 했는데 이재명 무죄 판단이 나왔으니 퍼펙트한 무죄 판단이 나왔으니 더 지체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